축구를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여유, 급하게 하지 마. 여유 있게 해. 이런 여유 있게 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 수비가 거칠게 압박도 해오고 숨도 차 죽겠는데 어떻게 여유 있게 하라는 거지? 여유는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차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가까이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유는 볼을 기가 막히게 잘 차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선수로 뛰면서 프로 무대까지 올라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중에 여유를 만드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볼을 잘 차야 한다거나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는 누구나 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18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드풋볼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더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어느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유가 없는 상황은 언제 나올까요? 맞습니다. 수비에게 압박을 받을 때 또는 내가 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 나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 두 번째, 수비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사이드에서 볼을 받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느 지역에서 볼을 받을 건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A 지역과 B 지역이죠. A 지역에서 공을 받으면 전진 패스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립니다. 또 상대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충분히 넓다면 반대 전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길게 반대 측면으로 패스를 넣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B 지역에서 공을 받으면 전진 패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또 다른 채널에 공격적인 전환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또 반대쪽으로 길게 킥으로 전환 패스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선수들은 볼을 받을 지역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패스 옵션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 지역의 첫 번째 반대 전환 패스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환 패스는 나와 상대편 미드필더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돌려서 전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서고 먼발로 드리블을 하거나 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압박을 해오더라도 팔과 몸으로 상대를 막아 공을 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볼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대쪽이라면 오른발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옵션은 앞에 있는 윙어나 포드에게 패스를 넣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끊기지 않게 패스를 넣는 거예요. 약하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실수하더라도 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는 상대 진영이기 때문에 끊기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할 시간은 있지만 약하게 줘서 상대편 미드필더에게 끊기면 바로 역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돌아나가는 포워드나 윙어에게 공간으로 킥패스를 주는 겁니다. 이건 경기 전에 미리 약속을 맞춰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에서 나한테 공이 들어올 때 나랑 눈 마주치면 앞으로 뛰어줘. 이렇게요. 이건 수비 입장에서 스프린트를 해야 하기에 상대방 입장에선 정말 부담스러운 패스입니다. 그리고 패스가 잘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퀄리티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B 지역의 볼 처리 장면을 보겠습니다. B 지역의 기본 핵심은 반대 전환입니다. 공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환을 염두하고 바깥쪽으로 뒷걸음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압박을 덜 받는 위치에 있게 되고 반대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의 전환킥, 포드에게 전진 패스, 마지막으로 후방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먼저 반대 전환킥을 할 때는 첫 번째 터치, 즉 볼 컨트롤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야 합니다. 컨트롤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어정쩡하면 상대 수비의 압박 때문에 킥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두 번째는 포워드에게 전진 패스입니다. 이건 A 지역에서의 패스와 마찬가지로 끊기지 않게 강하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하게 주면 중간에 가로채기 쉽고 그 위치에서 끊기면 바로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과감하고 빠르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후방 처리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이 모두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게 꼬였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침착하게 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다시 한번 조직을 갖춘 상태로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필드에서
볼을 받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상대방 포드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에서 공을 받을 때는 보통 몸을 열고 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앞에서 오는 수비는 볼 수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내 시야 바깥쪽, 즉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수비는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 포드가 내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압박해오는 상황에 공을 쉽게 뺏기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이드로 공을 받으러 갈 때 공이 오기 전부터 상대 포드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공이 오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미드필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미드필드에서 포지셔닝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축구가 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냐? 맞습니다. 축구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기준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만 따라다니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요리와도 비슷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셰프는 레시피가 없어도 재료를 보고 어떤 조합이 어울릴지, 어떻게 맛을 낼지 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에 대한 이해와 기본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료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으로 이것저것 막 넣다 보면 맛도 없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게 됩니다. 축구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기준을 알고 있는 선수는 상황에 따라 바꿔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 기준 없이 경기장에 나서면 실수를 해도 실수를 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누가 자세히 알려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터득해왔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나 부모님들은 화려한 드리블이나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 친구가 공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분들도 수요에 맞춰 눈에 띄는 개인기 중심의 훈련을 하며 그런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개인기나 기술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는 화려함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스페인 선수들을 보며 이런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몸 푸는 걸 보면 분명히 못하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템포가 너무 빠르다. 왜 그럴까요? 그건 유럽 선수들이 단순한 기본기보다 인지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지각 능력을 더 많이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지각 능력이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힘이죠. 지각 능력이 있어야 더 높은 레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지셔닝, 포메이션, 경기 흐름에 대한 이해처럼 축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선수인지 무엇이 잘 되고 안 되는지 스스로 인식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그래서 같은 패스를 가르치더라도 이 패스가 경기 중에 어떤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맥락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서 훈련하면 선수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축구를 배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토리도 화려한 테크닉적인 기술보다도 축구에 대한 이해, 포지셔닝,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수로 어떤 스타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축구를 생각하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도 레슨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에서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기술뿐 아니라 축구에서 또 중요한 영양, 피지컬, 포지션의 이해 등 축구 실력을 진짜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